저는 어릴 때부터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를 네. 보면서 그 오키를 되게 많이 따라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처음에 이 대본으로 62년대 말투를 할 거니까 연습해와라고 했었을 때 집에서 막 읽어봤었어요. 그 말투를 흉내내면서. 그래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될까? 막 하면서 했는데 현주 대사는 잘 되는데 나머지 배역의 여자 대사들은 안 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된 척 하신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첫 리딩 때 했는데 좀 많이 긴장됐죠. 나는 스스로는 좀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만약에 연출님이 아니야 이 정도 안 돼 더해 막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스스로 되게 자존감도 좀 떨어질 것 같고 민망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일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옆에 그래가지고 됐다 현주 내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실례지만 다운 배우님 그 옛날 감기 선전 있잖아요. 네.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 지금 갑자기 안 잡았죠. 감기에 걸려서. 감기 조심하세요. 안 되겠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배우님들은 좀 어떠셨어요? 부담스럽지 않으셨어요? 저는 사실 이게 사실 그때 작업이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작업이 있는 사람들은 공연으로 빠지고 그때 저희 코로나 때문에 공연이 엎어지고 그 엎어진 사람들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래서 왔을 때 어차피 저는 읽어봤을 때 주인공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그냥 사실 연극에서도 저는 주인공보다는 1인 다역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어떻게 말투보다는 어떻게 다른 인물을 연기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1인 다역을 맡은 그리고 갑자기 메리라는 역할을 저한테 주시면서 그걸 제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대형견으로 해야 될까 소형견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그래서 강아지 울음소리를 제일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 사실 그렇게 저도 열심히 찾아보고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주인공으로서 많이 기둥을 잡아주고 저희는 이제 그 사이드에서 이제 최대한 그걸 재밌게 이끌어가는 그 부분을 담당했던 것 같아서 말투는 이 두 분이 다 하고 저희는 이제 옆에서 조미료 같은 느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1인 3년 이상 하셨잖아요. 특히나 네. 저희는 보통 변성으로 역할 부분을 다 해결을 하거든요. 변성이요? 네, 변성. 목소리를 변성해서 네네네. 그런데 배우님들은 이번에 액팅도 없고 의상 체인지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소품도 없이. 그럼 많은 거 역할 부분은 어떤 주안점을 두고 연기하셨어요? 사실 전사를 가져가고 전사라고 자기 내면의 어떤 그 인물마다 다른 상황 이런 건 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냥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외형도 신경을 썼고요. 약간 이렇게 곡주라든지 뭔가 일부러 하이톤도 써보고 로우톤도 써보고 약간 일부러 과장되게도 해보고 근데 이렇게 제가 영화관에서 상영될 줄 알았으면 좀 더 열심히 준비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저도 여기 나오지만 연극을 영상화를 누가 보겠어 라는 말을 사실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백조 감독님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죠. 근데 너무 재밌는 작업이었어서 저는 항상 하던 연극을 했던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그 미니 배역의 정다은 배우님 그 배우 입장에서 공연할 때 관객이 없으면 같이 호흡할 수가 없어서 영화 촬영할 때 조금 아쉬움이 없었나요? 영화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사실 연극은 관객을 만나야 비로소 완성이 된다. 맞아요. 그날의 관객에 따라서 공연이 되게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관객의 어떤 호흡이랑 같이 가면서 더 에너지를 받아서 더 좋아지기도 하고 관객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게 어쩌면 이게 라이브다 보니까 연극이 더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저는 2명 놓고도 연극을 해봤고요. 몇백 명을 놓고도 해봤고 물론
관객이 없이 하면 사실 많이 힘이 떨어지긴 하는데 저희가 한 거는 사실 관객이 원래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촬영으로 할 거고 영화로 할 거야라는 어떤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관객이 없어서 딱히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다른 배우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역시 프로시군요. 저희는 마이크 앞에서 액팅을 좀 크게 할 수 없다 보니까 마이크 액팅을 최소한 채로 연기를 하다 보면 표정을 엄청 많이 쓰게 돼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우가 대부분 그런데 배우님들도 왠지 그러셨을 것 같은 거예요. 동선이 최소화되어 있고 뭔가 액팅을 할 수 없고 남의 상대의 눈을 볼 수 없고 그럼 내 연기를 좀 더 함축적으로 보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표정을 쓰게 되실 것 같은데 공연이었다면 관객분들께서 이제 전체 그림을 보잖아요. 이렇게 클로즈업이 안 되고 근데 굉장히 많은 클로즈업이 되었어요. 그게 조금 촬영을 마치고 내가 시선이 괜찮았나? 내 표정이 어땠을까? 이러한 좀 궁금증 아니면 좀 염려되는 부분이 없었나요? 저희가 원래 보통 촬영을 하면 모니터를 하잖아요. 배우들이 자기 표정이 어떻게 나왔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내가 연기가 됐는지 모니터를 하는데 저희가 이 촬영을 하루 만에 촬영을 끝낸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이랑 배우들이랑 모든 스태프들이 같이 하루 새벽까지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해 뜰 때까지 밤새 촬영을 했는데 그 모니터 볼 시간도 없었고 정말 내 표정이 어떻게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거를 끝까지 새벽 안에 끝내자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그걸 위해 달렸던 것 같아요. 내 표정? 그래서 사실 저도 여기서 보면서 처음 봤거든요. 이런 영화관에서 저도 제 표정을 보고 많이 후회를 했죠. 후회도 하고. 특히 여배우님들 더 신경 쓰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맞아요. 일단은 표정보다는 제 볼살에 좀 충격을 받았고 턱살에 충격을 받고 좀 이런 게 있었고요. 표정은 그냥 연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얼굴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렇게 흔들리진 않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우리가 시선을 마이크로 둘지 정면으로 둘지 아니면 좀 마주보고라도 할지 이거라도 정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었어요. 네, 보고 나서. 그러셨을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정다은 배우님 어떠셨어요? 딱히 표정을 신경 써야지라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저는 그 영화 처음 보고 내가 표정을 너무 많이 썼나? 라고 느끼긴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영화라면 막 이렇게 카메라 사이즈도 다르게 막 완전 클로즈업, 바스트, 웨스트 이렇게 하면 컷이 짧으니까 내가 조금 더 여기서 눈빛을 표정을 좀 더 어떻게 써야지라고 하는데 저희는 사실 엄청 롱테이크라서 사실 표정보다는 그냥 내가 지금 하는 연기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 대사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더 과장되어 있는 톤이다 보니까 과장된 톤으로 하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표정도 조금 더 과장되게 되지 않았나? 의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성우가 되기 전에 연극을 좀 했었는데 연극을 했을 때는 대본을 들고 하는 건 뭐 연습 단계다 이렇게 해서 당연히 외우고 연기를 임했는데 성우가 되자마자 대본을 외울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서 무조건 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는데 10년이 넘다 보니까 좀 한 줄도 이제 못 외우게 돼버린 거예요. 좀 대본에 너무 이제 의지를 하게 돼버렸어요. 근데 배우님들 낭독극을 많이 하시진 않잖아요. 보통 다 외워서 공연하시거나 영화 촬영하실 텐데 대본 너무 불편하지 않으셨어요? 대본 너무 넘길 때나 들고 하는 연기가 너무 편했습니다. 외우지 않는다는 자체가 너무 좋았고 낭독만 하면 좋겠다.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뭐라 그럴까 대사 분량이 조금 많았기 때문에 하셨죠. 외워서 아니 또 그리고 저희 문사마 연출님께서 낭독극을 해도 좀 연병을 약간 외우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낭독극을 하시거든요. 약간
입체 낭독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몇 번 외웠었어요. 그 낭독인데 그래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안 외우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았고 네. 그래도 외워야 되는 건 외워야죠. 다 외웁니다. 네. 다른 배우분들 다 동의하세요? 네, 저도 처음에 연출님이 이제 하자고 했을 때 대사 안 외워도 돼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흔쾌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부담감이 확실히 연습 기간도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줄어서 대본을 외우지 않았던 건 좋았고, 근데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외워져요. 자세히 보시면 은근히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정에는 필름이라서 네. NG가 나면 안 됐잖아요. 네. 저희가 이 촬영할 때 마음이 필름 영화 같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다 끝내야 이 해가 지고 해가 뜨기 전까지 촬영이 마감이 됐어야 됐고 그리고 그 롱테이크였고 그 중간에 영민 선배님이 들어오기 전과 후로 나눠서 롱테이크로 갔고 이것이 NG가 나는 순간 이걸 다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음은 필름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본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이 말들이 익숙하지만 정말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렇게 조금 대본이 네, 네. 확실히 도움이 됐던 네, 걸로. 그랬던 것 네. 같아요. 혹시 이쯤에서 관객분들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이거 이제 네, 안녕하세요. 그 영화 일단은 너무 잘 봤습니다. 그 궁금했던 거는 이제 그 공간이 그 폭포가 떨어지는 그 공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왜 거기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폭포가 떨어지는 그 연출 그거는 왜 들어갔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혹시 네. 네. 죄송한데 저 관객님의 질문에 저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같이 질문 네. 드려도 될까요? 저도 폭포 동의하거든요. 마지막 장면에서 폭포가 내렸을 때 약간 조명이 약간 막 화사하게 떨어지면서 폭포가 확 쏟아졌잖아요. 그래서 막이 좀 내리는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옛날 우리가 그 전설의 고향 보면은 그 드라마 사이사이에 굉장히 어설픈 CG가 들어가잖아요. 천둥번개 CG 같은 거. 혹시 그런 옛 정서를 느끼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뒤에 있어서 썼더니 이런 의도가 얻어걸렸다. 약간 이런 건지 좀 많이 궁금해요.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 그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폭포. 저는 일단 이게 딱 끝날 때 되게 그냥 마무리로서 딱 알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 딱 이렇게 끝나고 그냥 끝하고 끊으면 좀 어색한데 폭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끝나면 뭔가 마무리되는 느낌이 들었다. 저는 그렇게 봤어요. 네, 네. 얻어걸리는 어쨌든 건지. 네, 그 중랑문화재단에서 어쨌든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랑구의 명소를 좀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연습 단계에서는 어떤 중랑구에 있는 어떤 극장, 강당 같은 곳에서 찍자. 왜냐면은 날씨 문제도 있고 촬영을 어쨌든 긴 시간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실내로 가면은. 그래서 그런 거라도 했었고, 노필 감독님을 기리는 프로젝트니까 실제로 망우 묘지에서도 찍어볼까 해서 답사도 가고 했었는데, 그냥 이제 처음에 축제 자체를 그 폭포공원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중랑문화재단 직원이 여기는 어떠냐고 했을 때 그때는 조금 거부감이 있었거든요. 내가 뭐 중랑구 홍보 영상 찍는 거 아닌데 왜 그런 걸 해야 되지? 라는 게 있었는데, 무덤을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우연하게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지나가서 실제로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때는 이제 폭포가 내리고 있진 않았는데 저 폭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은 촬영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문화재단 직원한테 폭포 내리게 해주면은 찍겠다라고 했고, 그게 폭포를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영화를 만들 때 엔딩이 생각이 나야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 폭포를 발견하고 나서 이 이야기가 떠오른 건데 그랬을 때 그 폭포가 그 엔딩 장면에서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까에 대해서 좀 뭐 다양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로서는 뭔가 그게 마무리도 있지만은 뭐 박수를 좀 쳐주고 싶다. 그 사람들한테 그 폭포가 박수 쳐주는 것처럼 들렸으면 좋겠다. 뭐 공연의 마무리니까 뭐 막처럼 할 수도 있고 뭔가 시원하게 쏟아낸 뭔가로 볼 수도 있고 그 배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냥 다양하게 느낌이 올 것 같기도 하고 이제 편집하면서는 아 그래도 잘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흑백이 들어가면서 이제 컬러가 확 사니까 이게 또 대비도 있고 해서 뭐 얻어 걸린 감도 있지만은 폭포 공원에서 찍기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 그 아까 김태환 배우가 포스터 2개를 들고 왔는데요. 질문해 주신 분들 중에서 마무리하고 배우분들이 선정을 해서 선물로 드릴 포스터예요. 여기는 저희 거를 받고 싶어 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영민 선배님을 포함한 전체 배우의 친필 사인이 들어가 있는 포스터거든요. 그래서 네, 받기 싫으셔도 억지로 가져가야 되는 거래한 포스터입니다. 아, 예,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손을 들었는데 말씀 끝났는데 네. 네, 그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감상을 강력하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유다원 배우님은 계속 하이톤으로 연기를 하시다가 실제 GV에서 뵈니까 또 허스키한 톤 목소리 상당히 안 좋다고 하셨지만 그런 실제 또 음성을 들으니까 또 새롭고 또 제가 보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배우분들에게 궁금한 것은 아무래도 낭독극이라는 배우로서 연극 배우로서 좀 코로나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도전하신 건데 스스로 어떻게 성우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여전히 영화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비주얼을 좀 더 하셨는지 그 부분 중점이 좀 궁금하고 그게 궁금했던 이유는 그 정다현 배우님의 미미 역을 하실 때 약간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하셨군요. 표현을 하는데 그 맑은 광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하실 때 저 표정과 눈빛을 카메라를 의식하신 대중이나 관객을 의식하신 걸까? 아니면은 정말 그 60년대 그 음성을 재현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온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어서 이 질문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감독님께는 제가 이 영화를 오늘 참석해서 이제 관람을 하게 된 계기는 2년 전인가 그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스찬의 신신극단이라는 연극을 약간 모티브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연극의 어떤 특수한 요소들, 예를 들어 암전되는 거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는 딸랑거리는 소리들 이런 것들 요소들을 굉장히 어떤 스크린 안에 수평적으로 조직을 해서 잘 영화화시킨 저는 되게 실험적이고 재밌게 봤는데 오늘도 저는 비슷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내가 불그명의 추억을 보러 가면은 그런 연극과 영화의 경계라든지 어떤 그 장르적인 특성들을 잘 뭔가 알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자리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런 자리였고요. 그래서 감독님께 좀 질문 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걸 처음부터 이제 영상화로 기획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 연극에서 사용되지 않는 음향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배경음악 같은 것들을 또 저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그 체음을 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죠? 체음? 폴리너. 네, 그거를 소리를 일부러 옆에서 그 음향 감독님이 하는 거 보여주기도 하셨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부분인지 영화함으로써 인해서 연극적 요소에서 영화적 요소로 추가하신 부분이나 제거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열심히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일단 너무 잘 캐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원래 허스키 보이스가 아닌데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걸린 이후로 지금 목소리가 지금 한 달째 안 돌아오고 있어요. 저 원래 되게 꾀꼬리 같고 되게 맑은 청아한 음색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웃으시라고 한 거예요.
아무튼 저는 성우 톤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말투를 썼어야 됐고 제가 62년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연기를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시대의 말투가 나오고 그 당시에 하셨던 그 60년대 영화들을 보면은 굉장히 과장되게 연기를 많이 하세요. 그거를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맑은 눈의 광도 나왔던 것 같고 솔직히 그 대사를 했었을 때 네가 뭔데 내 성철이랑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정확하게 잘 보셨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었어요. 저는 그때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그 제가 62년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표정을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톤 자체도 워낙 조금은 과장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표정은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신경 썼던 건 아무래도 저희가 낭독극이다 보니까 계속 대본을 보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래도 좀 정면을 봐줘야 그래도 스크린상에서 좀 뭔가 배우들의 얼굴이 눈빛이 어쨌든 눈빛인 건데 눈빛이 좀 보이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좀 뭔가 정면을 그래도 포인트 봐줘야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라디오 극장은 소리로 듣다 보니까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리만 듣더라도 배우들이 대본을 보고 하는 연기를 보더라도 지루하지 않게 우리가 직접 다 모든 장면을 실현하지 않지만 이거를 소리만으로도 어떻게 실감나게 들으면서 그림 그려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조금 더 표현을 조금 더 다양하게 혹은 명확하게 조금 더 과장된 호흡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아마 표정이 그렇게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네, 답변하는 거 듣다가 생각을 못했는데 저도 어쨌든 영화를 하기 전에 연극을 했던 배우 출신의 감독이고 그리고 이런 그 연극인들과 하는 작업들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뭐 아예 그냥 세상이 무대인 컨셉으로 해서 카메라를 고정해 놓고 영화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저도 뭐 이런 작업들에 대해서 좀 고민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당시에 많이 있었던 뭐 영상 기록 이런 것들도 보면서 좀 아쉬웠던 점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 들어갔을 때 내가 아쉬웠던 점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저는 또 이제는 영화인이 돼서 영화 선배님이신 거잖아요, 배 감독님이. 그래서 이런 분들을 재조명하는 프로젝트가 어쨌든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그 낭독극의 연출은 문사마 연출님이 준비를 하고 계셨고 연습을 이제 같이 진행을 했지만은 그래서 그 폴리 아티스트 조연출 역할의 그 친구가 앞에서 그 소리를 내는 거는 연출님과 이제 배우분들의 아이디어로 이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라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까가 이제 저한테 주어진 미션이었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영화화 한 거고 사실 공연은 없었던 거죠. 네, 영화를 하기 위해서 공연을 하는 컨셉이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영상 기록과 다르게 하려면은 영화만의 무기는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배우분들이 촬영을 하루를 했지만 꼭 하루 해야 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사실은 여러 장소에서 영화 하듯이 만들 수도 영화를 재현 리메이크를 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고 모두들 그거를 충분히 협조할 준비가 돼 있었지만은 그냥 한 회차에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다 쏟고 끝내자라고 이제 같이 결정을 하고 만든 거라서 거기에 이제 최대한 아이디어를 좀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저 혼자 낸 건 아니고 각 세트부터 다 배우들이랑 함께 했고 저는 또 따로 이제 촬영팀들이랑 같이 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어떤 단계를 두고 뭐 색보정이라든지 아니면 음향 효과라든지 아니면 편집을 조금 다르게 가져갔어요. 그래서 뒤로 가서 흑백으로 갔을 때는 좀 더 영화적인 효과를 좀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금 발견하기 시작하신다면 아 이게 라이브 연극과 공연의 그 라이브성을 어떻게 대결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런 방식을 썼구나. 아, 영화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구나. 만약 공연 기록이었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았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연극 부분에서 딱히 막 없애려고 했던 건 없는데 그 어쨌든 영화가 편집이 되고 영화가 촬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연은 어쨌든 우리가 객석에서 풀샷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풀샷에서 관객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영화에서는 그걸 못 보게 만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영화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또 누군가 또 그것을 연극의 어떤 중요한 요소를 빼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아, 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영화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모르고 왔어요. 요 붉은 장미의 추억이라는 이름만 보고 일단은 왔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보고 시작해서 엄청 잘 봤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노필 감독님에 대한 기리는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궁금증이 생기기도 했고, 근데 영화 중에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노필 감독님 왜 자료가 왜 이렇게 많이 안 남아 있지? 뭐 그 내용이 영화적인 그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정말 자료가 많이 안 남아 있으신 건지 일단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노래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으신 건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그 노필이라는 감독님께서 38살 66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당시에 이제 나라에서 허가해준 영화 제작사 14군데 정도에서만 영화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다른 영화인들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영화사의 그 명의를 이제 돈을 주고 빌렸어야 했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너무 커서 어느 정도 흥행을 하더라도 계속 빚이 쌓여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신영균 선생님이나 김지민 선생님 이런 분들이 나올 정도고, 이 붉은 장미의 추억은 당시 그 신정 프로, 그러니까 우리 지금쯤에 설날 특선 영화 같은 건데 그러면 꽤 그래도 흥행 감독님이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이 굉장히 많이 쌓이셔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려져 있고, 사실 노필 감독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영화들이 대부분 많이 소실이 됐죠. 당시에 우리나라가 뭐 아카이빙을 열심히 했던 나라는 아니고 그냥 필름들이 극장들 돌다가 그냥 사라지면 사라지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고 그분의 자료를 뭔가 이렇게 보관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자료들이 거의 다 사라졌기 때문에 저희도 이 영화에 대한 자료는 그 당시에 성우분들이 녹음했던 녹음대본과 마지막에 보셨던 스틸, 그리고 이제 당시에 김지민 선생님의 음반이 따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음반, 여기 사용된 음반 딱 그렇게 3개만 남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김지민 선생님 음악을 좀 더 쓰고 싶었던 게 있고, 또 빌 감독님이 실제로 어쨌든 음악 뮤지컬 영화의 대가로 알려졌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다시 이어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보면 마이크 2대로 한 10분 정도가 나눠서 셨어요. 근데 저희도 보통 녹음실 가면 3개 이상일 때가 없어요. 많아야 3개인데 20명 넘게도 나눠 쓰거든요. 그러면 주연 성우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연차가 되게 높으신 선생님들이 오시면 또 이렇게 비켜드리고, 그러다 보면 조연이나 후배들은 끼어들다가 NG가 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안 비켜주시는 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시겠지만 약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님들 너무 동선이 그래도 최소한으로 있었잖아요. 뭔가 좀 에피소드, 기억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마이크 쓰시면서. 뭐 누군가가 굉장히 마이크 혼자 차지한다거나 누군가가 자기 얼굴만 계속 들이댄다거나. 저희는 그런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은 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같은 다 극단에서 이제 오래 활동을 했던 배우들이고 합을 이제 7년째는 거의 다 같이 있게 했던 배우들이라서 7년 최소 7년 동안은 그래서 저희가 서로를 너무 잘 알아서 이 사람이 욕심 내겠다 싶으면 알아서 비켜주고 이 사람이 양보해줄 것이다 하면 알아서 들어가고 서로 성향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 뭐 에피소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너무 배려가 저희끼리 이제 많아서 그런 에피소드는 없었고 근데 이제 그 마이크를 하나로 할지 두 개로 할지에 대한 결정을 거의 촬영하기 전날인가 전전날에 결정이 났거든요. 그 연출님께서 이제 결정을 해주셨는데 두 개로 해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였을 때는 조금 더 에피소드가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였으면 정말 아마 치열하게 했을 것 같은데 오늘 두 개라서 저희가 서로 이렇게 배려하면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우님들 몰입도가 너무 높으셔가지고 저도 이제 흑백으로 전환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작업을 하다 보면 하루에 게임도 하고 애니메이션하고 나레이션하고 이러다 보니까 막 괴물했다가 고양이 했다가 그러면 다음 역할을 위해서 빨리 들어갔다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약간 오롯이 한 캐릭터의 애정을 담기가 약간 좀 애매한데 배우님들은 아무래도 저희보다는 연습 시간이 길고 공연 시간도 길고 그렇잖아요. 대부분. 그러면 한 인물을 하기 위해서 그 인물 구축을 하기 위한 작업, 사전 작업이나 끝나고 나서 지금 마음에도 좀 아직 남아 계시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해요. 네, 좀 인물 구축을 하죠. 배우들도 인물 구축을 하고 그건 근데 다 각자마다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운이 좀 많이 남으셨어요. 여운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여운이 영화를 봤을 때는 영화를 보고 나서는 조금 뭔가 영화에 대한 여운은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인물에 대한 제 스스로의 여운까지는 그렇게 크게 남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영화를 찍으면서 다 했다 나는. 근데 좀 물론 아쉬움은 있는데 그런 뭐 영화 완성본을 보면서 저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개인적인 아쉬움이고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좀 그 연극은 사실 끝나는 순간 끝이거든요. 이게 제가 말하긴 하지만 저는 사실 그 연극도 그 영상 기록용으로 촬영을 하는데 저는 제가 공연한 영상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리고 연극은 실제로 보는 거랑 영상으로 보는 거랑 너무 많이 좀 달라서 저는 제가 공연한 영상을 사실 잘 못 보는데 이게 여운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내가 연기한 걸 2년이 지나고서도 이렇게 여러 번을 보는 게 처음이에요. 내가 연기한 걸 2년이 지났는데 이거를 계속 보는 게 자꾸 그때 촬영했던 날과 영화를 보면서 볼 때마다 촬영했던 날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2년이나 여운이 같다고 해야 하나? 저희는 사실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경험도 처음인 것 같아요. 내 연기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이렇게 계속 본다는 거가 그래서 사실 처음 영화 볼 때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네. 내가 왜 저랬을까? 내 얼굴은 왜 저러지? 막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제 좀 보다 보니까 적응은 많이 됐는데 촬영했던 날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영화 볼 때마다. 저는 이제 영화 찍기 전에 이 배역에 몰입하려고 그 60년대 영화들을 이제 틀어놓고 자기도 했고 익숙해지려고 이 소리가 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도 항상 매일 들었고 이 사랑한 죄로가 아닌 다른 그 60년대에 나왔던 음악들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비슷한 정서가 갖고 있는 정서의 흐름이 있는 음악들을 들으면서 계속 이 송현주라는 역할에 젖어 있게 그렇게 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애정이 높은 상태로 간직하고 계세요? 네, 저는 저한테 운명적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 실제 본명이 이현주예요. 오. 저희 아빠 이동진이잖아요. 송현주지만 진짜 이현주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전 운명과도 같은 저의 사랑스러운 작품입니다. 김태현 배우님. 네네, 저는 저도 같은 비슷한 마음인데 저도 저의 인물보다는 사실 영화의 여운이 많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제가 배우로서 제일 좋아하는 말이 그 배우는 그 연기할 때 그 인물을 위로해 줄 줄 알아야 하는 게 배우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고 항상 새기면서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인물들이라고 하면 이제 전에 돌아가신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위로해주고 노필 감독님을 위로해줬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 역할을 해내지 않은 걸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영화에 대한 여운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배우로서 사실 저는 이렇게 두 배우역처럼 긴 호흡을 갖고 연기했던 배역이 없고 조금 짧게 했던 배역들이라서 저는 확실히 영화에 대한 여운은 좀 큰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이상입니다. 혹시 관객분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질문 혹시 또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마무리를 한번. 감독님, 그 연기 좀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저랑 연극도 같이 하고 연기자로 종종 영화 하면서 연기자로 출연도 하시고 왠지 여기서 좀 탐나는 역할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적 없으셨나요? 메리가 가장 큰. 제가 처음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성우님이랑 같이 제 첫 연극 무대를 같이 했고 그때 공주님 역할이셨고 저는 병사 일이었거든요. 가면 쓰고 출연을 했었는데 지금도 종종 가끔 연기를 하긴 하는데 애초에 제가 뭐 그 연기의 꿈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그냥 영화 만드는 일이면은 좋아하는 영화를 하는 일이면 그냥 뭐든 하면 괜찮겠다로 그 자세를 잡은 것 같고 어쨌든 작업을 하면서는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노필 감독님처럼 저도 언젠가 사람들한테 잊혀질 텐데 그러고 났을 때 사람들이 네, 그 누군가가 막 몇십 년 후에 완전히 잊혀진 독립영화 감독 한 사람의 작품을 다시 재조명한다라는 걸 알게 됐을 때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고마울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 영미 선배님이랑 많이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고 영미 선배님도 그래서 더 소년같이 뭔가 이렇게 되게 깊은 어쩌면은 뭐 유령이라면은 동작 귀신 같은 거잖아요. 거의 그런 느낌으로 해주셨는데 저도 정말로 되게 고마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 저를 투영을 했지 내가 저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뭐 영미 선배님이 하셨던 노필 감독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큰일 날 생각이죠. 좀 마지막 사진 한 장으로 마무리되는 그 실제 노필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사진 한 장이 정말 마음 뭉클하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이 재밌는 이 영화를 널리 소문내 주시고요. 끝으로 감독님이랑 배우님들께 소감이랑 향후 활동 계획 있으신지 한 번씩 말씀해 주세요. 저 향후 계획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 내년에는 아마 국립극단에서 1년 동안 작품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기회가 된다면 영상 작업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여기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너무 특별하고 즐거운 작업이었거든요. 처음에
연극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시나리오가 왔고 시나리오로 연극을 한다고 했고 근데 이 연극을 연습했는데 이걸 다시 또 영화로 만들겠다는 이런 어떤 과정들에서 한 작품을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공연도 했었어요. 대학로에서 한 작품으로 이렇게 영화도 상영을 하고 공연도 할 수 있는 작품이 과연 있을까? 너무 특별하고 즐거운 시간들, 작업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작품인 것 같아요. 오늘 추운데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따뜻한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저도 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작업했던 것 같고 사실 이 구성원들이 이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극단을 아직 안 나가고 있더라고요. 이 영화 때 무게 묶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더 끈끈해지고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고 연극 작업을 안 하는데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것도 진짜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향후 계획은 12월 말에 대학로에서 공연을 합니다. 굿바이 햄릿이라는 공연을 하는데 제가 햄릿 역할이거든요. 사실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햄릿 역할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고 붉은 장면 추억 홍보 더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년 2월에 이제 공상집단 뚱딴지 저희 극단에 정기 공연이 있을 예정이라서 그 정기 공연 연습이 한 1월쯤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저는 매 GV마다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요. 특히나 오늘은 더 좋았던 게 이게 옛날에 성우를 했던 분들이 했던 작품을 실제로 지금 성우 활동을 하고 계신 고위 성우님을 만나서 그 옛날에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졌는지 또 지금 성우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셨고 어떤 시선으로 보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또 많은 걸 배웠고 저는 이거 영화 촬영할 때는 성우를 따라해야지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었거든요. 그냥 영화에 봤을 때 이미 다 더빙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냥 저 사람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봤기 때문에 내가 성우처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었는데 오늘 GV를 하면서 또 그거를 많이 배워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주변에도 홍보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네. 저는 향후 다음 주에 이제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시범 공연을 하는 거 연습 중이고 파인 다이닝이라는 공연을 연습 중에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공연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실 거예요. 내년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또 단편 시나리오를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잘 안 돼서 아무튼 네, 그거는 열심히 쓸 계획이고요. 네, 화이팅. 제가 희곡 썼던 게 있는데 그걸 좀 각색을 해볼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 네, 또 내년 계획을 또 세워야겠죠. 12월이 됐으니 내년 계획을 세우고 네, 열심히 목표를 또 세우고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또 취미로 마라톤을 하는데 내년에 또 풀코스 뛸 겁니다. 올해 풀코스 제가 완주했는데 11월 달에 네. 네, 마라톤으로서도 또 네, 제가 내년에도 열심히 달릴 계획입니다. 지금 방학 중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와주신 관객분들이 너무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하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저만큼 이 영화가 좀 여운이 남는 영화였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만들 때는 노필 감독님의 부제를 최대한 어떻게 더 크게 부각을 시켜볼까라는 생각으로 좀 작업을 했는데요. 만들면서 또 편집을 하면서 저는 이제 배우분들이 김지미 할 때 유다원 배우가 손을 들고 신영균 할 때 이인석 배우가 손을 들고 이런 장면들이 뭔가 그때 성우들이 그 사람의 어떤 빙의를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면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개봉을 하면은 그 성우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다행히 또 그 주변에 현직 성우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런 자리를 가지게 돼서 좀 영화 작업할 때부터 한번 이런 자리는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게 좀 이루어졌던 것 같아서 좀 의미가 깊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 오마주, 그러니까 사실 정확하게 하면은 저희가 리메이크를 한 건 아니고 어떤 오마주나 그분들 기리는 어떤 작업을 한 건데, 실제로 우리는 성우가 하셨던 것들을 리메이크를 한 거구나, 재현을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요즘에 이 작업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름이 남아 있는 성우분들도 계시지만 당시에 영화에서 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또 성우분들도 또 스태프분들도 그 역사의 뒤안길로 다 잊혀졌고, 지금도 사실 뭐 저희 영화 했을 때 드러나는 건 저나 배우들 연출님이지만 그 뒤에 촬영팀이든 조명팀, 녹음팀이 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 분들도 다시 한번 이 뒤에 사람들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영화 보실 때도 그 엔딩 크레딧 보시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요거 개봉이 다 마무리되면은 작업하고 있는 드라마 후반 작업에 좀 매진을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거절을 잘 못해가지고 들어오는 일들을 막 이것저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깨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몇 가지 그 미션들을 깨나가는 중일 거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시간까지 있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귀가하세요. 포스터 선정. 네. 제가 먼저 선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저의 맑은 눈을 받으시는 저는 가까운